뭔가 이벤트가 많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있고요. 그 전날에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 또 표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설주환 변호사님. 네. 보시면 이 민주당이 3차 집회가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 다음 날 토요일에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여기서도 두 글자 얘기하고 그렇게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국민들이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단어가 저는 환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다수 야당의 어찌 보면 대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참 유독 참 이게 공교롭게도 11월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는 선거 결과가 나오는 달인데 11월에 이제 주말마다 이렇게 토요일마다 집회를 계속 예고하고 있는 부분이 공교롭다면 공교로울 수 있겠지만은 예. 뭐 국민들이 어떤 많이 동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은 뭐 이 정권 퇴진 집회에 동의하지 않겠다라는 국민들도 꽤 많으신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지만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집회다. 라는 부분도 저는 일정 부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비락이라고 하죠. 저는 뭐 정권 퇴진 집회 충분히 뭐 야당으로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합니다만은 국회 밖을 나가서 정말 이 대로변에 서는 것은 어찌 보면 소수 야당일 때 가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것도 우리가 지난 2016년도를 생각해 보면 문재인 대표 당시 문재인 대표 시절에 먼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개별 의원들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먼저 이게 성공한 다음에 거의 마지막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민주당이 지금의 민주당이 좀 그걸 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이 먼저 앞서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뭐 정치권에서 이것을 끌어당겨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은 민생에 더 항상 민생 얘기는 하지만 그냥 민생 한번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쟁을 한 9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좀 항상 얘기하시는 민생에 대해서 조금 더 오히려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100만 탄원이요. 한 언론 얘기 들어보니까 직접 그 서명을 해봤대요, 계좌가.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인증이나 이런 절차가 까다롭지 못해가지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이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원 서명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탄원서가 실제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런 탄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뭐 제가 어디 글을 보니까 트럼프 당선인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 개인 인증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탄원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도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원래 우리가 탄원서를 작성을 할 때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됩니다. 직접 자필을 하고 거기에 사인을 하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할 때는 어떤 그 탄원서 내용을 적은 다음에 뒤에 연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직접 자필 서명과 그다음 자필 어떤 이름과 서명을 쓰는 것이 대부분이지 이런 식으로 전자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그냥 이렇구나라는 정도지 이것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재판관이라도 상당히 좀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개인 인증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어떤 재판부에 대한 저는 부당한 압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이야 충분히 알겠지만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선거법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적이 있었죠. 그때 거짓이지만 처벌할 수 없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엉겹결에 일회성으로 거짓말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논리였어요. 이번 금요일 날 나올 판결은 그 판례에 따르더라도 유죄인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큰 타격을 받을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자마자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보기 위해서 의도되고 준비된 그리고 반복된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선의 민의를 바꾸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대단히 죄질이 나쁜 것이었죠.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만 판단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대로만 정말 일반인처럼만 판단해달라라는 게 한동훈 대표 얘기예요. 김관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번에 그 영장 그 심사 때 영장 판사가 영장 기각하면서 야당 대표 신분이라는 점을 언급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이었으면 다 영장 발부됐어야 될 거를 야당 대표기 때문에 기각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1심 선고 한번 예상 한번 해주신다면요. 저는 유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유죄. 봐요. 예. 예.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법무장관 출신이고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얘기가 안에 엑기스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 이 말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공직선거법 위반에 비해서 이것은 나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전에 우리가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하고 이 사건은 질 자체가 아예 틀리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계속으로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상식적으로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을 이제 모른다고 대답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송이든지 또 그 밖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그때의 무죄 사건과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법 상식과 국민의 눈높이에 보면 이것은 100% 유죄가 나올 사건이라는 거고 그냥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질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중계 하자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뭐 이 선거법 위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증교사와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청원 판사가 영장 기각을 했잖아요. 네. 그때 영장 기각을 하면서 유증교사에 대해서는 죄가 소명된다고 혐의가 그렇게 얘기를 소명되는 했어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법원의 전체적인 판단이 똑같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유증교사에서 유증을 한 김모 씨가 자백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유죄의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부분을 주로 많이 이재명 대표 최근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됐건 유증교사가 됐던 간에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아주 확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